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수사에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도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4건 모두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모두 다 기각 결정 내렸고,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개인의 의견을 좀 덧붙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 3인에 대한 의견에는 다른 별개의 의견은 없었고 모두 다 전원 일치로 이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마저 기각을 했다. 야당의 탄핵 소추가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광사 변호사님, 네.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했다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던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봐요. 일단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죠? 상습적으로 특검 아니면 탄핵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탄핵 어떤 소추 자체가 남발 남용이라고 뭐 100%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인용된 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탄핵 소추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재판장이 지적할 만큼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 자체는 상습적으로 습격적으로 탄핵 자체가 지금 버릇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윤종근 의원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 기술을 뜯어고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런 탄핵 습관을 좀 뜯어고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일단 이 정도 되면요. 일단 국정을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혼란됐어요. 네. 또 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 있다고 하면 좀 사과해야죠.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고 사실 그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저걸 주도했던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사퇴도 할 정도의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제 선고한 것 중에서 일부 태산의 한 돌멩이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한 거 이거 가지고 또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29번째 탄핵을 해놓고는 다시 뭐 30번째 채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 뭐 다시 탄핵하겠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반하장이고 자신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 어제 헌재 선고 내용도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고 결과요, 그야말로 야당의 주장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 야당의 대표적인 탄핵 사유였는데 이 부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죠. 감사원에 대해서도 선관위 감사는 위법했다라는 야당 주장,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이런 반론을 폈고요. 사드 감사도 표적 감사였다.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중립은 상실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해 피격 감사는 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도 야당이 감사원장을 향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전 원장에 대한 감사가 무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감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감사 보고서에 권익위원장의 근태 등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신고가 아니었다. 이런 헌재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전 원장이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주장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전현희 전 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당시 눈물로 호소를 했었습니다만 권익위원장 시절에 근무일의 93%를 지각하는 등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만큼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부적합하지 않았다, 적법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건데요.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적 감사라고 하면 근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헌재가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 사람에 의한 제보가 있었다는 거고 네. 사실에 기초해서 그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일방적으로 어떤 표적 감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항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감사원으로부터 표적 감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뭔가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만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하면 나는 이게 다 사실상 뭔가 윤석열 정부가 나를 악마화시키고 뭔가 이거 없는 죄를 더 씌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진영의 어떤 진영 논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죄나 그런 문제점을 희석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